마자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치네오. なあ兄ちゃん、はい。台打ち頼むわ。 손님의 부탁으로 게임에 참여한 치네오는 그곳에서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しかしあれほんまけったいなばあさんやでな。なあ、よぼよぼの白髪のババアがボロボロの乳母車をしながらもうとぼとぼとぼとぼ言うて歩いとんのよ。これが気色悪いんや。車何が乗ったんやろな。 유모차 안에 돈다발이나 마약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수군대는 손님들. ほんまっすか。知らんで噂。 그날 퇴근하는 치네오는 언덕에서 굴러오는 유모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유모차 속에서 치네오가 발견한 건 놀랍게도 한 소녀. 어쩌다 보니 할머니와 같이 산책하게 된 치네오는 할머니에게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この子足悪うてよう歩けまへんねん。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걷지 못하는 손녀를 위해 유모차로 산책을 시켜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새벽에 주로 산책을 나왔던 건 소녀의 장애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飯食ってくか。 라면 먹을래? 할머니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었던 치네오는 결국 아침을 얻어먹게 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식사에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운 치네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준 소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데 だし巻きうまいっす。当たり前や。うちが焼いたんや。まずいわけないがな。 치네오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이 소녀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녀에게 호기심을 느낀 건 치네오만은 아니었는데요. ただ中見たろうとしただけやのにババアが勝手に手離しよったんか。 마자 게임방에서 그 유모차에 흥미를 느낀 손님 중 한 명이 유모차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접근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 치네오는 그 소녀가 걱정되어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誰？俺。なんか用か。 유모차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소녀가 걱정된 치네오는 그녀에게 산책을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사실 소녀에게 산책은 그저 산책이 아닌 세상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いろいろ見ないかんもんがあるんや。 그런 그녀에게 점차 끌리는 치네오. 점점 그녀를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고 소녀 또한 그런 치네오를 거부하진 人 않습니다. はつかましい男やな。ねえ、そういやさ、名前なんていうの？ジョゼ。いやいや、君の名前。だからジョゼや。でもばあちゃん久美子って呼んでんじゃん。知ってんねやったら聞きなや。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サンキュー。
집안 가득 쌓여있는 책더미에 흥미를 느낀 치네오. おばあが近所のゴミ捨て場から拾ってきてくれるんや。 다리가 불편한 쿠미코에게 할머니가 주워온 책들은 산책 말고도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던 쿠미코에게 가장 소중한 책은 바로 知ってんのか？いや名前だけあんなこの本な続編があるらしいんや。なんていう題名か知らんか？ さあ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쓴 작가의 속편이 궁금했지만 구할 수 없어 슬퍼하는 쿠미코를 위해 치네오는 서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サガンサガンあ素晴らしいあもうこれ絶版やねん絶版ってもう売ってないってことですか？残念ながらいや古本屋探すしかないよなええ、わかってるわ。とジョゼが言った。ねえその主人公がジョゼって言うんだよね。 결국 헌책방까지 가서 구해온 소설에 푹 빠진 쿠미코. 聞いちゃいね。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조제였고 쿠미코는 소설 속 조제처럼 되고 싶어하는 한 소녀였습니다. 조제에게 책 속 세상이 아닌 현실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치네오는 조제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조제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싫었던 할머니는 치네오를 밀어내게 됩니다. すんまへんけどな、お宅も帰っとくなはれ。 굴하지 않고 할머니를 설득하는 치네오. 치네오는 할머니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이 있고 다리가 불편한 조제를 위해 집을 공짜로 고쳐주는 복지 사업에 신청하겠다며 조제를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치네오에게 설득당한 할머니의 허락으로 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지만 年寄りの一人暮らしが贅沢で申し訳ない話ですけどな。 여전히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조제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에게 갇혀 외부와는 단절된 채 살아왔던 조제에게 치네오는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고 그에게 점점 빠져들어가던 그때 등장한 카나에. 카나에는 사회복지사가 꾸민 치네오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사실 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소개해준 인물이 바로 카나에인데요. 그런 카나에에게 치네오는 조제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고 다닌 치네오에게 상처받은 조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ジョゼうるさい。あんた頼むさかいもここへは来んといとくなはれ。 그렇게 조제를 잊어가던 치네오는 세월이 흘러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조제의 집을 고쳐줄 때 알았던 건설업체 직원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치네오는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おばあさん亡くならはったやろねえ知らんのかいな知らんはったやねこの間おばあさん 조제를 돌봐줄 유일한 인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치네오는 혼자 남겨진 조제가 걱정돼 곧바로 조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ジョゼ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조제. 일주일에 몇 번씩 복지과 사람들이 찾아와 조제를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아직 치네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조제는 치네오를 향해 모진 말을 내뱉게 됩니다. あんたなんか関係ない。
帰れ帰っても 가란다고 가는 그런 눈치 없는 남자는 갑니다. ほんまに帰る気か帰れ。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마는 조제. 帰れ帰れって言われて帰るようなやつは早く帰れ 상처받기 싫어서 츠네오를 밀어내려 했던 조제였지만 사실 조제는 츠네오가 필요했고 츠네오 또한 조제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嘘や追って 그렇게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なあええよ何が？しても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후 연인이 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동물원. 조제가 동물원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는 호랑이였습니다. 夢見そうに怖い怖いの。見たかったんじゃないの？一番怖いもん見たかったんや好きな男の人ができた時にこうやって 이제까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어 마주하지 못했던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호랑이를 보게 된 조제. 이제는 무서운 걸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츠네오를 만난 조제와 그런 조제를 혼자 둘 수 없는 츠네오는 결국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兄ちゃん今度の法事の時マジで彼女連れて帰ると 츠네오는 조제를 부모님에게 소개하기 위해 제사에 데려갈 계획을 동생과 상의하게 됩니다. 新商社の彼女連れて帰るとか感動やんジノや絶対好きと思うよそういうの 동생의 조언으로 용기를 낸 츠네오는 조제와 함께 여행 겸 부모님에게 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조제가 보고 싶었던 물고기를 보기 위해 수족관을 찾은 조제와 츠네오. 하필 휴관일과 겹치게 되어 물고기를 볼 수 없게 되자 조제는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런 조제를 향한 츠네오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츠네오가 변해가는 걸 어렴풋이 느낀 조제는 海へ行け 츠네오의 부모님이 아닌 바다를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うちは海神となった 바다를 처음 본 조제는 그곳에서 츠네오와 많은 추억을 쌓으며 사진 한 장을 남기게 됩니다. 하토가 出るよ 과연 이들의 만남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04년) 개봉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누도 이신 감독의 멜로 영화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한 뒤 입소문을 타고 2016년 재개봉하였고 2020년엔 한국에서 조제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제목을 그대로 번역해 제목부터 호기심을 끌었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장애가 있는 여자와 그녀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사랑에 관한 영화입니다. 조제라는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던 쿠미코에게 세상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할머니 때문에 항상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아온 조제. 그런 조제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그저 조제로서 사랑했던 츠네오와 츠네오 덕분에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조제.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사실 조제와 츠네오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 시절 그리고 그때 그 감정들.
그 사랑이 버거워 도망친 사람과 남겨진 사람, 그 모두를 끌어안아주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이별의 모습을 담담하지만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한 조제와 츠네오. 마주한 문제 앞에서 도망쳐버린 츠네오와 그런 현실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조제의 모습은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온 시절에 후회하고 아파했던 추억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